건축시공의 꿀팁 강의입니다. 두 번째 것으로서 콘크리트 배합, 균열, 종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배합을 할 때도 이 규칙이 그대로 쓰이는 것이고 균열을 예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콘크리트의 종류를 찾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크게 증가를 시켜야 되는 거, 많게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과 작게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Q&A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고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작게 감소시켜야 되는 것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물, 시멘트 비 이거는 되도록이면 작게 해 주셔야 된다. 즉 물, 시멘트 비가 70%, 65%보다는 60%, 55%가 더 낫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배합을 함에도 있어서 마찬가지 균열을 예방하는 데도 마찬가지 다 물, 시멘트 비는 모든 콘크리트에서 다 되도록 작게, 여기서 되도록이라는 말은 강도, 내구성, 시공성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작게 가져가는 내용이다. 마찬가지 단위 수량이라는 것은 1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를 만들 때 들어가는 물량도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 단위 시멘트량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이들 질문들을 하십니다. 물 시멘트비가 같다는 얘기는 단위 수량과 단위 시멘트량이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틀린 내용이다. 물 시멘트비도 60%보다는 50%가 좋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똑같은 물 시멘트비 50%를 맞춰줬을 때 단위 수량과 단위 시멘트량을 작게 하면서 맞춰주는 것이 유리한 콘크리트에 해당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 시멘트비가 똑같다 하더라도 단위 수량과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되면 건조축이 커지고요. 크리프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장기 거동이 불리해진다. 잔골재율도 되도록이면 작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잔골재율이 증가되면 단위 수량과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되는 케이스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죠. 또 슬럼프 값 혹은 슬럼프치도 되도록이면 작게 해달라고 시방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외부의 그런 어떤 온도 차이, 내외부의 콘크리트 온도 차이도 되도록이면 작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또 수화 발열량, 수화열 혹은 수화 발열량도 작게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거는 관계가 있죠. 단위 시멘트량이 작아지면 수화 발열량은 저하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두시고 이렇게 물 시멘트비, 단위 수량, 단위 시멘트량, 내외부의 온도 차이, 수화 발열량, 슬럼프 값, 잔골지율은 작게 혹은 감소시키는 것이 옳다. 마찬가지 우리가 균열을 예방을 위해서 균열을 작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물 시멘트비가 크면 균열이 커지죠. 물 시멘트비는 작게, 단위 수량, 단위 시멘트량도 작게 해줘야 된다. 되도록이면 슬럼프 값을 크게 해준다. 무조건 답이다. 틀린 내용이고요. 잔골지율은 가능한 한 크게 가져간다. 무조건 틀린 답이다. 물 시멘트비를 가능한 한 크게 한다. 역시 틀린 시험 문제고 단위 수량과 단위 시멘트량을 되도록이면 크게 가져간다. 역시 무조건 틀린 내용이다. 수화 발열량도 가능하면 크게 한다. 내외부의 온도 차이를 크게 한다. 모두 틀린 정답에 해당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증가시켜 주어야 되는 것은 뭐냐? 증가시켜 주어야 되는 것은 실적률은 증가시켜 주셔야 됩니다. 실적률이 커야 단위 수량과 단위 시멘트량이 작아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양생 온도와 양생 시간은 증가시켜 주셔야 됩니다. 크게 해주는 것이 좋다. 많게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 파악을 좀 해두시고 또 마찬가지 초기 양생은 상당히 중요하고 초기 양생은 크게 오랫동안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한중기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5메가파스칼 이상 강도가 나올 때까지 반드시 양생을 해줘야 되고 초기 양생 온도도 5도씨 이상을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다.
최소 실적률은 통상 55% 이상, 이거는 쇠석의 실적률은 55%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암기를 좀 해두시고요. 실적률을 작게 한다, 양생온도 초기 양생은 별로 중요치 않다, 다 정답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초기 양생은 중요하고 크게 오래 존속을 시켜야 되고, 양생온도와 시간도 크게 또 오래 해주는 것이 좋고, 실적률은 크게 가져간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얘네는 배합, 균열, 콘크리트 종류를 묻는 이런 시험 문제에서 유효하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죠. 관련 문제입니다. 공교롭게도 매스 콘크리트 문제만 선택이 됐는데, 매스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고르는 그런 내용이죠. 따라서 단위 시멘트량을 늘려서 콘크리트 발열량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위 시멘트량은 무조건 줄여야 되죠. 또 콘크리트 발열량을 줄여야 한다, 이거는 모순이죠. 시멘트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발열량은 늘어나죠. 그래서 당연히 1번 항목은 둘 다 틀린 그런 내용이고, 시멘트량은 줄여야 됩니다. 2번 굴곡물질 최대 치수를 작게 하고 입자의 크기가 균등한 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매우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굴곡물질 최대 치수는 크게 가져가는 게 좋다. 그래야 실적률이 커지는 케이스죠. 입자의 크기가 균등한 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균등 입도, 균질 입도. 이 균질 입도는 나쁜 놈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연속 입도가 좋다. 즉 연속 입도의 골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연속 입도라는 것은 큰 골재, 작은 골재가 잘 섞여 있는 골재를 연속 입도라고 얘기를 한다. 2번도 틀렸고요. 그래서 1번, 2번이 다 틀렸고, 매스 콘크리트의 타설 온도는 온도 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관점에서 들 수 있는 대로 낮게 해줘야 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스 콘크리트의 그런 어떤 타설 온도, 또 온도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작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타설 온도는 소중 콘크리트나 매술 콘크리트는 35도씨 이하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3번 항목은 올바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두셔야 되고, 매스 콘크리트는 베이스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해서 유동성을 증가시킨 콘크리트다. 역시 틀린 내용인데, 이거는 바로 시험 문제에 역시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유동화제를 첨가해서 유동성을 증가시킨 이런 콘크리트를 유동화 콘크리트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이렇게 베이스 콘크리트에다가 유동화제를 집어넣은 것을 유동화 콘크리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동화 전 콘크리트를 베이스 콘크리트라고 한다라고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번 문제. 매스 콘크리트에서는 내 외부의 온도 차이가 달라서 균열이 발생하는데 25도 이상 벌어지는 것을 매스 콘크리트라고 하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틀린 것은 재료를 적정 온도 이하가 되도록 사용을 해야 된다. 특히나 서중기에서 매스 콘크리트는 온도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냉각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플라이애쉬 혼화제를 사용하게 되면 역시 저발열 시멘트에 해당이 될 수 있고, 저발열 혼화제니까 수화율을 낮출 수 있다. 3번이 틀렸죠. 단위 시멘트량을 많게 한다. 이거는 모든 콘크리트에서 다 답이다 라는 거죠. 단위 시멘트량은 되도록이면 작게 혹은 적게 해줘야 되는, 줄여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요소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두시고요. 중력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매스에서는 역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중력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합니다. 예제가 매스 콘크리트만 다뤄서 매스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모든 콘크리트의 종류, 또 균열 예방 대책, 배합과 다 연관된 문제고, 매스 콘크리트와도 관련이 된다라고 앞에 나와 있는 규칙을 꼭 활용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시공의 꿀팁 강의였습니다.